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제 6주차 수업입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남았는데 요즘 날씨 오늘 갑자기 추워졌죠. 예. 계속 추웠나요? 갑자기 추워진 게 아니고.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자, 오늘은 이제 산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물권 보셨는데 오늘은 산 바꿔서 이제 계약이라는 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앞에 두 산은 거대한 산이었거든요. 종칙도 엄청 높은 산이고 물건도 크고 위험한 산이었는데 계약이라는 산은 조금 만만해 보이죠. 동네 뒷산처럼. 실제로 좀 쉽습니다. 요 종칙이나 물건에 비해서 쉽고 내용도 적거든요. 근데 원래 민법 법전형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칙, 물권 다음이 계약이 아니고요. 원래는 계약이 아니라 채권이 있어요. 물권 다음에 채권. 제3편. 채권이란 산은 물권보다 더 커요. 엄청난 거대한 산맥이에요. 근데 이 채권이란 거대한 산맥 안에 많은 산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산 중에 하나가 계약이라는 산이에요. 계약이라는 산이. 그러니까 지금 채권법 안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채권, 우리 채권 개념 배웠는데 단순히 돈을 받는 권리 이런 게 아니고 채권은 두 사람 사이에서 채권자란 사람이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채권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금전채권, 돈 말고 다른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채권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금전채권. 그런 거 좀 기억하십니까?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그런데 이런 채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배웠어요. 총괄적인 이야기에서요. 13페이지 그림민법.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채권이든 물권이든 권리 발생 원인은 딱 둘 중 하나입니다. 딱 두 개입니다. 법률행위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법률행위는 주로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두 사람이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 그래서 갑이 을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한 거야. 계약을. 그 계약에 의해서 을은 네가 해주기로 약속한 그 행위를 해줘 라고 청구할 권리, 채권이 생기는 거야.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채권도 있고요. 계약을 안 했는데 법률 규정으로 생기는 채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갑이 자기 차로 운전 부주의로 이 여자를 차로 치었어요. 그러면 이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하는데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겠지. 이렇게 계약으로 생긴 채권을 계약의 약자를 따서 약정채권 이렇게 부르고 법률의 규정으로 계약 없이 생긴 채권을 뭐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 따가지고 법정채권 이렇게 부르지. 이런 원리는 배우셨고 예, 그 중에서 그러니까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대한 산맥이 있는데 이 채권 발생시키는 계약이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계약 부분적으로. 계약. 10문제 냅니다. 근데 계약도 다시 총론, 강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계약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총론, 그 다음에 개별적 계약의 이야기는 강론에서 배우는데 통상 5문제, 5문제. 계약 총론이 대충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계약의 일반적 이야기. 계약이란 무엇이냐? 의. 계약의 종류.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계약의 효력에서 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 없애버리는 거, 해제. 특정 계약을 배우는 게 아니고 계약의 일반 원리를 배우는 게 계약 총론이고 그 다음에 계약 강론에 가면 이런 계약들을 따로따로 배워요. 15가지예요. 민법전에 실려있는 15가지 계약들을 따로따로 배우는 게 계약 강론인데 시험 범위가 중개사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총론은 전체가 시험 범위 들어와 있어요. 전체. 그 다음 강론은 15가지 계약을 다 시험에 출제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딱 3가지 계약 이렇게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요 3가지만 가지고 한 대충 5문제 내는 거예요. 3개 계약에서. 왜 이 3개 계약이냐? 중개사 업무하고 중개업하고 관련된 거 아닌가요?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하는 것을 중간에서 알선 중개하는 거잖아요. 이 3가지 계약이 중개사들의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3가지 계약을 냅니다. 그럼 나머지 계약들은 시험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계약의 법리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런 단어들은 등장합니다. 증여, 소비대차, 사용대차, 기초적인 개념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총론 할 거예요. 요거 할 거예요. 총론. 요거 하고 다음 주에는 강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 세 번째 산까지 한번 둘러보는 거거든요. 네 번째 산은 안 할 거예요. 11월, 12월에는 안 하고 2월 말 3월 초에 가서 할 거예요. 그때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 총론의 계약 총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약의 의의와 종류. 근데 계약이 뭔지 계약의 의의는 계약법에서 따로 배우는 게 아니고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 공부할 때 배웠거든요. 계약이란 무엇이냐. 시작해 볼게요. 계약 총설은 계약의 의의와 계약의 종류. 먼저 의의부터요. 계약이 뭐냐? 괄호 넣기 한번 해볼까요? 이게 계약의 정의거든요. 근데 민총에서 민법 총칙에서 배우셨어.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무엇에 의해서 성립하는 무엇이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괄호가 많죠, 구멍이.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뭘까? 의사표시. 뭐죠? 합치. 의사표시 합치를 줄이면 합의. 두 사람의 합의에서 성립하게 되는 뭐다? 법률 행위이다. 법률 행위 안에는 반드시 사람의 의사표시가 들어있는데 이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고 합이 필요 없고 한 사람의 일방적 의사표시, 단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는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단독행위라고 불렀잖아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나눈 것 중에 계약의 계약. 민총에서 좀 한 거지. 여기 112페이지 그림민법 112페이지 내용인데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 합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근데 이 계약에도 채권계약도 있고요. 물권계약도 있고요. 가족법상의 계약도 있고 막 그래요. 이건 어떻게 나눈 거냐? 계약을 딱 하게 되면 두 사람이 만나서 갑과 을이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되면 없었던 권리와 의무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생기는 권리가 채권이 생기면 채권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청구권이 생기는 거지 서로. 계약을 했을 때 너 나한테 해줘라고 청구할 권리. 그 청구권의 이름이 채권이거든요. 채권이 생기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들은 채권계약이라 그러고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하게 되면 전세권이 생기겠지. 저당권이 생기는데 저것들은 사람에 대한 행위 청구권이 아니라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이거든. 물권들이 생긴다면 물권계약이라 하고 계약을 했는데 가족관계가 생기는 거야. 신분관계가. 혼인을 한다든지 입양을 한다든지 이러면 가족법상의 계약 또는 신분계약이라고 합니다. 다 계약들이거든요. 다 계약들인데 우리는 지금 채권법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려고 하는 계약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이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채권계약의 종류를 쭉 나눠보면 이게 다 채권계약을 분류한 법률 용어들이거든요. 계약의 분류 방식이에요.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낙선계약, 요물계약, 일시적계약, 계속적계약 반대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법률 용어들이니까 그 컨셉을 한번 배워보겠다. 개념들이 뭐 어떤 의미인지.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은 전형할 때 전자가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써요. 전형, 이 전자는 법전을 얘기해. 법전, 민법전. 민법전에 이름을 달고 나와 있는 계약 15개. 요 15개를 전형계약이라고 해요. 전형계약. 그러니까 민법전에 나와 있으니까 다 이름들이 달려 있어. 계약에다. 이름 있다라고 해서 전형계약을 다른 말로 유명계약이라고 해요. 있을 유. 이름 있는 계약. 그 비전형계약은 뭘까? 안일비자니까 법전에 나오는 계약이 아니라 법전에 나오지 않는 계약. 근데 지금 우리는 물권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채권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채권 계약.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여서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만들 수 없다 그랬어요. 국회가 만든다 그랬어요. 물권을 지배하는 권리는. 근데 채권은 두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방이 타방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는데 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이 계약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5가지라는 것은 15가지가 전부 다다 이 소리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체결되는 대표적인 계약들을 샘플로 실어 놓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계약들은 더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 등록하셨잖아요. 이거 계약하신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계약은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 계약도 채권 계약이거든. 근데 여기 안 나와요. 법전에. 안 나오고 리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리스 한다. 뭐 빌리는 거야. 자동차 리스. 딱 임대하고 닮았는데 딱 임대차하고 똑같진 않거든요.
그런 것도 법전에 없어요. 신용카드 계약 이런 거, 비시카드 계약 이거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여행은 여기 있어요. 근데 여행도 2015년도에 들어왔어요. 우리 민법이 처음 58년도에 만들어질 때는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있을 수가 없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여행을 다녀. 그때는 없었는데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여행 계약을 2015년도에 추가시킨 거야. 그러니까 여행 계약도 원래는 비준형 계약이었는데 15년부터 들어온 거지, 법전에. 그런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준형 계약도 일단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채권 계약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준형 계약은 딱 이름이 없다. 정해진 이름은 없다. 그래서 무명 계약이라 그래요. 이게 시험에 어떻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냐면 28회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중개 계약은 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 계약은 전형 계약이다. X입니다. 중개 계약은 여기 없습니다. 중개 계약이 뭡니까? 중개 의뢰인이 왔을 때 중개사하고 의뢰인하고 맺는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알선해주고 중개해주고 수수료, 중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 근데 그런 계약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전에 실려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개 계약은 전형 계약이 아니라 뭘까요? 비전형 계약인 거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형 계약을 배우는데 다 안 배운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만 배웁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렇지만은 시험에는 그 세 가지만 나오지만 근데 이런 용어들은 나오니까 대충 우리 기초 입문 단계에서 한 번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약들인지. 근데 이게 네 줄로 제가 분류시켜 놓은 것은 그룹을 지어 놓은 거야. 첫 번째 그룹. 증여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은 목적이 다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해요.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 이전형 계약이라 그래요. 차이는 뭐냐? 증여는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아무것도 안 받아. 공짜로. 그게 증여계약이고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요. 그럼 매매계약이라고 그러고 교환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나도 뭔가를 권리를 딴 걸 받는 거야. 그게 교환계약이야. 공통점은 뭐다? 셋 다 뭐다? 재산권을 권리를 이전하는 거, 넘겨주는 거야. 보시면은 증여는 무상해. 공짜로 아무것도 안 받으면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받겠다고 하면 효력이 생겨요. 무상계약이죠. 그 다음에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는데 대가로 대금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 교환은요. 서로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거야. 그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나도 재산권을 받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공짜고 매매 교환은 공짜가 아니지. 공짜를 무상이라 그러거든요. 공짜 아니면 유상이라 그러고. 그럼 증여는 무슨 계약이래요? 무상이고. 매매나 교환은요? 유상이고 그런 거예요. 공통점은 세 개의 공통점은요. 셋 다 재산권을 이전하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공통 단어가 대차. 대는 빌려준다는 소리고 차는 빌려 쓴다는 소리예요. 물건 빌려주고 갑이 을에게 어떤 물건을 빌려주고 쓰고 돌려주는 거요. 이게 대차 계약이에요. 그런데 셋을 딱 나눴을 때 사용대차하고 임대차는 공통점이 뭐냐? 물건을 빌려서 이걸 사용하죠. 사용하고 이 물건을 돌려줘요. 이 물건 자체를 돌려줘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사용대차는 공짜예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요. 공짜로 빌리는 계약이고 임대차는 차임을 지불하는 거야. 사용료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상이고 얘는 뭘까요? 유상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대차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차가 아니라 이 위쪽 계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를 빌려준다고 빌려주는데 이 빌린 물건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해버려요. 써서 없어져 이 물건이. 그러니까 그 물건을 돌려줄 수 없지. 그래서 그 물건과 같은 종류, 같은 수량으로 돌려주는 거야. 우리가 돈을 빌린다, 집을 빌린다 그럴 때 그 집을 쓰고 그 집을 돌려주지만 우리 돈을 빌린다고 하지만 사실 돈을 빌리면 돈을 만지작만작거리다가 그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돈을 다 쓰잖아. 그리고 빌린 금액만큼 돈 벌어서 다른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게 소비대차예요. 쌀 떨어지면 요즘 그렇게 이웃집에 쌀 빌려먹고 하지 않지만 쌀 떨어지면 이웃집에 가서 옆집에 가서 쌀 한 대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게 뭘까요? 쌀을 밥에 먹어서 다 소비해버리지. 그 쌀은 없어지고 빌린 양만큼 갚는 거지.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소비대차라고 해요. 이렇게 있어요. 소비대차는 그러니까 표현은 대차라고 하지만 실제 진실은
소유권을 완전히 뭐 하는 거다? 이전해 줘버리는 거지. 그냥 돈 줘버리고 쌀 줘버리고. 그걸 소비하고 난 다음에 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수량,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 돈 빌리는 계약이 소비 대차 계약이야. 돈 빌리는 계약은 이제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대차는, 사용대차는 공짜예요. 무상이 키워드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해당 그 물건을 사용한 후에 돌려주기로 하는 거야. 그 물건을. 그다음 임대차는 뭘 지급한다? 물건을 사용하고 차임, 사용료를 낸다. 차임을 지불하는 방식에 아무 제한이 없어서 건물 빌릴 때 매달 주는 월세도 있고 목돈으로 주는 뭐도 있더라? 전세도 있더라. 둘 다 임대차 방식이더라. 물권 전세권하고는 등기부 보고 구별해야 되지 말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한번 들으셨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무 제공용 계약. 이거 6개. 고도, 여, 현, 위, 임.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야. 나의 시간을 제공해 준다. 상대방을 위해서. 그거. 근데 그 6개 다 하지 말고 한 3개만 골라볼게요.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단어들. 도급 나오거든. 도급. 도급은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상대방은 그 완성 결과가 생겼을 때 보수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계약이에요. 건축도급 같은 거. 건축업자에게 전원주택 하나 지어줘요. 지어주면 얼마 드릴게. 그거지. 그런 거야. 근데 그런 거창한 건축만 도급이 아니고 이렇게 자동차 수리센터에 카센터에 고장난 자동차를 맡겼다. 카센터 사장님은 자동차 수리를 완성해 줄 것을 약속하고 다 고쳐지는 결과가 생기면 수리비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니까 도급계약이지.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는 것도 도급계약이라고 했었습니다. 도급. 일 맡긴 사람 도급인. 일 맡은 사람 뭐야? 수급인. 이렇게. 그 다음에 현상 광고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현상 광고. 이 현자는 걸 현자 아닌가요? 우리 간판을 내걸 때 현판식 이렇게 하잖아요. 상을 걸고 그 건 돈이 현상금이죠. 상을 걸고 널리 광고한다. 현상 광고는 광고한 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 현상금을 지급하길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하면요. 실제로 완료하면 그러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에요. 이 현상 광고 계약은 지금은 잘 없는데 옛날 재래식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이런 거 있죠. 현상 수배. 막 사람들 막 시커먼 사람들 막 이게 막 있어가지고 얘 3천만 원, 얘 5천만 원 막 이거 신고해가지고 검거되면 국가에서 지급하겠다고. 우리 쓰레기도 현상 수배 됐네. 이름 쓰레기 32세. 근데 보상금이 5만 원밖에 안 되네. 자법인가 본데요. 이런 거요. 이런 게 현상 광고예요. 현상 광고예요.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현상금 지급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한 거지. 5만 원 주겠다. 신고돼서 검거되면 완료하면 신고되면 5만 원 받기로. 이게 현상 광고입니다. 이런 게. 옛날에 현상 광고 계약하고 관련돼서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신창원 사건. 신창원 도주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도주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막 논란이 많아가지고 국가가 급해가지고 현상금 지급하겠다고 요거 광고 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신창원 신고해서 검거되면 조건까지 달았어요. 신고만으로 족하지 않고 검거가 되면 5천만 원 주겠다고 대한민국이.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신창원이 한번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신고를 해가지고 익산에서 어떤 호프집에서 술 먹고 있는 거 봤다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왔어요. 거기를 와가지고 신창원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뭐냐 이름이 그러니까 나 차무식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농담이고 다른 이름을 댔어요. 막 다른 이름을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하자고 파출소 가자고 해가지고 경찰들이 10명이 와가지고요 차를 태웠어 걔를.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갔는데 신출기몰이지 않습니까? 이게 딱 내리면서 파출소에 내리면서 2명 경찰관을 밀치고 다시 도망갔대요. 그때는 그래까지 못 잡았던 거지. 나중에 잡혔잖아요 신창원이.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때 그 익산에서 그거 니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자기 맞다고 똑바로 하라고 10명이 나를 못 잡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신고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때 5천만 원 걸었거든요 현상금. 5천만 원 지급 청구 소송을 달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치사하게 나온 거지.
우리가 무조건 신고한다고 다 5천만 원 주겠다는 게 아니고 신고해서 검거되면 주겠다고 정지 조건 달았지 않았느냐. 근데 검거가 안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 대법원이 뭐라 그랬느냐. 검거됐잖아. 니들이 멍청해서 놓친 거잖아. 그 차에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파출소까지 갔잖아. 그 앞에. 검거된 거야 그거. 그러니까 줘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런 거예요. 그게 현상한 거예요. 현상한 거. 그 다음 위임. 위임은 일 맡기는 계약이에요. 일 맡기는 계약. 당사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처리 위탁 이거 좀 부탁해 라고 위탁하고 상대방이 해줄게 라고 승낙해서 여기 보수 얘기 안 나오는데 보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위임 계약은 어디서 받느냐. 우리 삼촌이 요번에 시험 붙은 수진이에게 수진아 삼촌 집 좀 팔아줄래 라고 부탁해서 팔아주면 샤넬 하나 사줄게 라고 해가지고 한 계약이 위임 계약이에요. 자기 일을 맡긴 거죠. 위임 계약이에요. 일 맡긴 사람 위임인, 일 맡은 사람 뭐라 그럴까요? 수임인 이렇게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조합계약, 종신적인 화해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런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조합은 한번 들으셨는데 조합이 계약이거든. 농업협동조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조합 계약이거든. 조합 계약은 동업 계약이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를 해서 공동사업을 격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이거 뭐 할 때 배웠느냐? 우리 물권법에 공동소유 형태의 공유, 합유, 총유할 때 합유. 그래서 동업을 해가지고 출자한 재산을 그 동업자들이 소유하는 형태가 공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니고 합유라고 그때 조합 살짝 나왔었거든요. 됐어요. 이렇게 15가지 이야기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에 자세히 나오고 나머지들은 안 나오는데 하지만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 정도는 한번 들어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요. 그 다음에 이제 쌍무, 편무, 유상, 무상 이거 볼 건데 쌍무, 편무부터 하겠습니다.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게 뭐냐면은 쌍무계약은 한자로 쓰면은 다 한자 세대니까 여러분들 한자 아시죠? 쌍무 뭘까요? 그냥 딱 봐도 쌍방이 채무를 지게 되는 계약, 쌍무계약. 편은요? 편은 한쪽만 채무를 지게 되는 계약이에요.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의 쌍방 두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서로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편무는 일방만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거지. 다른 쪽은 채무가 없고 또는 양쪽이 다 채무를 부담해도 양채무 사이에 대가성이 없다면 편무계약이라 그래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증여계약, 사용대차 계약은 편무계약이에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양쪽 다에게 매도인, 매수인에게 채무가 생깁니다. 자, 우리 채무가 빌린 돈을 갚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도 채무죠. 근데 그런 건 금전 채무고 비금전 채무도 있다고 그랬어요. 둘 다 채무자가 되는 거야. 갑은 소유권,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를 지게 되고 얘는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를 꼭 돈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의 폭을 좁히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금전 채무고 이건 금전 채무예요. 비금전 채무예요. 비금전 채무. 이것도 채무거든요. 계약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약속을 했고 그 행위를 해야 될 의무를 다 채무라고 해요. 양쪽 다 채무가 있고 대가성이 있죠. 양쪽 채무. 쌍무계약이에요. 자, 증여계약을 했어요. 이 집을 을에게 그냥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증여자에게는 채무가 생기지만 수증자에게는 어떠한 법적 의무 채무도 생기지 않거든. 무슨 채무가 생기죠? 소유권 이전 채무. 약속했으니까. 얘는 아무 채무도 생기지 않아. 이런 게 편무계약이에요. 자, 계약을 쌍무와 편무로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 오로지 쌍무계약에서만 나타나는 법리, 적용되는 법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에요. 자, 보시면 536 동시이행 항변권, 537 위험부담. 둘 다 법조문이 쌍무계약 어쩌고 저쩌고 시작돼요. 말들이. 그러니까 편무계약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먼저 동시이행 항변권부터 볼게요. 읽어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대충 느낌 오죠, 여러분들. 쌍무계약을 했는데 한쪽이 채무 이행을 안 해줘, 저쪽에서.
그럼 나만 이행하는 건 억울하지. 야, 네가 해줄 때까지 나도 안 할 거야 라고 거절하는 것을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오늘이 소유권 넘겨주고 잔금 주기로 한 날인데 소유권 이전 채무 이행하지 않아. 등기소를 안 줘. 그러면서 날짜 되었으니까 돈 달라고, 대금 달라고 청구하면 대금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안 주죠. 이행 거절해버리죠. 거절할 수 있거든. 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시 이행 항변권. 왜 너는 등기소리도 안 주면서 나한테 잔금 달라 그러니? 안 줘. 잔금 받고 싶으면 등기소로 가져와. 그 전때까지는 안 줘.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요. 거꾸로도 돼요. 거꾸로. 혹시 얘가 잔금도 주지 않으면서 오늘 날짜 되었으니까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 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거야. 그럼 등기소를 줘야 돼? 거절해야 돼? 이쪽도 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쌍방이 서로 야, 네 거 이행할 때까지 나 거도 이용 못한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생겨요. 쌍무계약에서는. 근데 편무계약에서는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지. 자, 증여계약을 해가지고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주시기로 했으니까 빨리 이제 줘요 라고 했을 때 증여자가 아까 저기처럼 야, 네가 해줄 때까지 나도 못 해줘 라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왜요? 얘는 해줄게? 없거든. 나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행 거절, 동시 이행을 항변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편무계약에서는 동시 이행 항변권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위험부담 또 가볼까요?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 보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돼 있는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채무가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쌍무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사람의 채무가 둘 다의 책임 없는 사유, 둘 다의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상대방 채무는 설령 이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그게 공평하니까.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매계약 오늘 하고 10월 1일 하고 31일 날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는데 15일경에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중간에 이렇게 됐어요. 벼랑 꽉 쳐가지고요. 집 내려앉아 버렸어 그냥. 물건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 멸실. 건물이 없어지면 소유권이 소멸하는 거지. 소유권이 소멸했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거죠. 불능이 됐어요.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이 채무는 소멸을 해버려요. 뭐 이행할 수 없으니까. 집이 없는데 뭘 주겠어 주기는. 그렇죠? 근데 이쪽은 불가능해졌는데 이 돈을 주는 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지금도.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줘야 될까? 안 줘도 될까? 이게 이제 위험부담 문제거든요. 근데 벼락이 쳤으니까 그거는 얘 잘못도 아니고 얘 잘못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벼락 쳐서 주기로 한 집을 못 주게 되었어. 계약을 못 지키게 되면 돈을 받아야 되겠어요? 못 받아야 되겠어요? 못 받는 게 공평하지 않나요?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 계약인데. 근데 둘 다의 잘못 없이 한쪽을 못 해주게 됐으니까 이쪽은 설령 이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채무도 함께 소멸해버리거든. 이 채무도 소멸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벼락쳐가지고 집이 없어져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에게 야 돈은 줘 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못해요. 이렇게 반대편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위험부담 문제예요. 그럼 똑같은 게 증여계약에서 생겼다 볼까요? 증여계약을 했는데 아직 완전히 넘겨주기 전에 벼랑 꽝 쳐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럼 이 채무 소멸하는 거지. 이럴 때 이쪽 반대편 채무가 소멸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를 따지는 것이 위험부담 문제인데 반대편의 채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자, 위험부담 문제는 어떤 계약에서만 생기는 문제다? 쌍무계약에서. 어떤 계약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편무계약에서는 생길 수가 없지. 반대편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 들어가는 게 위험부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 무상계약으로 가볼게요. 유상계약은 한자로 쓰면 보상이 있는 계약, 무상계약은 보상이 없는 계약.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공짜인 계약은 무상계약이고 공짜가 아니면 유상계약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개념을 정의하냐면요. 계약을 했는데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출연을 하는 계약. 서로 출연을 한다면 유상계약이에요. 한쪽만 출연한다. 아니면 양쪽이 출연해도 양 출연이 서로 대가성이 없다. 그러면 무상계약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계약이고 공짜 아니고 얘들은요. 증여, 사용대차는 공짜예요. 무상계약이에요. 자, 여기서 이 단어, 출연, 요거 아셔야 되는데, 출연이 뭐냐면, 출연은 뭐 드라마 출연하고 이런 출연이 아니고, 출연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출연한다, 뭔가를 내어놓는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는 것.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행위 때문에 내 재산은 마이너스 감소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을 플러스로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걸 출연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게 꼭 돈,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노동력을 상대방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도 출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은 어쩌면 돈이 아니라 나의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출연을 하죠. 이 집을 얘한테 줄 거 아니겠어요? 출연입니다. 자기 집 없어지고 마이너스, 얘 집 생겼으니까 플러스 출연한 거예요. 근데 매도인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매수인도 돈을 주죠. 자기 통장에서 마이너스 1억 빠지고 얘 통장에 입금되는 거야. 얘도 출연하는 거지. 양쪽 출연 사이에 대가성이 있지. 그러면 갑이 출연을 하게 되면 재산이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근데 출연을 받음으로써 채웠잖아요. 보상을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보상이 있는 계약, 무슨 계약? 유상계약. 근데 증여를 볼까요? 증여계약을 하게 되면 증여자는 요 집을 주지, 출연을 해요. 근데 수증자는 땡큐, 그리고 끝이에요. 아무런, 그래서 주지 않죠. 출연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죠. 그럼 얘는 재산 마이너스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보상이 없는 계약, 무슨 계약? 무상계약. 공짜죠, 이쪽은 공짜. 자, 계약을 유상과 무상으로 구별하는 실익은 뭐냐면은 오로지 유상계약에서만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기거든요. 담보책임 문제가 유상계약에서만 생겨요. 보세요. 이 그림 잘 보세요. 매매한 물건이요. 이 건물이 이렇게 파손돼 있어요. 증여한 물건이 파손돼 있어요. 이때 얘들의 상황은 달라지는데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 그러면 매도인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안 줘도 되겠어요? 줘야죠. 내가 선물로 줬어. 그냥 집을. 그냥 공짜로 돈도 안 받고. 근데 그 선물로 준 그 집에, 그 차에, 그 선물에 약간 뭔가 하자가 있어. 내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안 줘도 돼요. 그게 공짜여서 그런 거거든. 아무것도 안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물건이 돈값을 못하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유상일 때는. 유상계약에서만 담보책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유상계약은 보세요. 유상계약은 양쪽이 서로 출연하기 때문에 양쪽 출연을 이렇게 저울질을 하면 이 저울이 얼추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해 줘야 되거든. 그게 공평하지 않나요? 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이라 그래요. 등가, 값어치가 얼추 비슷해야 된다고 공평하게.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저울이 휘청거릴 때가 있거든. 왜 휘청거리느냐? 이 집 깨져서 그런 거지. 돈값을 못하는 거지. 여기에 출연에 뭐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하자가 있으면 돈값을 못하지. 그러면 그게 얘 잘못이건 잘못이 아니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매도인이 지는 담보 책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면도기를 샀는데요. 면도날이 불량이야. 이렇게 하니까 다 비어 이렇게 오중으로 비어 이렇게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참고 있습니까? 가서 바꿉니까? 바꿔달라고 하죠. 이마트에 가서. 이마트 매도인이거든. 근데 이마트 잘못이 아니에요. 질레트 잘못이지. 잘못 만든 거지. 자기들 잘못이 없어도 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바꿔주고 환불해줄 책임이 이마트에 있거든. 왜냐하면 돈을 받아서 유상계약이어서 그런 거예요. 유상계약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있어요. 이 반대 개념인데 낙성계약은 이렇게 써요. 승낙할 때 승낙하되 승낙, 계약 성립. 이게 뭐냐면 낙성계약은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해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갑이 찾아와서 나랑 계약하자라고 청약했어요. 그래서 얘가 그래 하자라고 승낙했어요. 말만 한 거지. 아직 물건을 주고 받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합의만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 그게 낙성계약이에요. 근데 요물계약은 물건이 필요한 거지, 계약 성립에. 요 입만 가지고 안 돼. 낙성계약은 입만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 합의만 보면 되니까. 근데 요물계약은
계약이니까 합의는 기본이고 플러스 합의 플러스 실제로 물건을 줘야 돼요. 이때 물건은 돈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행위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행위를 입만 가지고 안 되고 뭔가 했을 때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거나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계약들이 낙성 계약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 요물 계약은 얘가 많지 않아요. 현대계보 보통 이렇게 외웠거든. 외울 때 현상광고 계약, 대물 변제 계약,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근데 이건 안 나와요. 보증금 계약하고 대물 변제 계약은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고 안 나와요. 그리고 안 나고 현상광고도 거의 10년에 한 번 나와요. 이거는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약금 계약, 요물 계약인데 이거 나중에 하고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현상광고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상광고가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신창원 이야기. 그게 요물 계약이에요. 자, 낙성 계약하고 요물 계약은 법전을 딱 보면 먼저 보세요. 매매 계약이 낙성 계약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일부러 틀리게 읽을게요. 어디를 틀리게 읽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저 일단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지상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읽으면 틀려요. 법에 그렇게 안 돼 있고 지상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하겠다고 약정하는 거야. 약정. 아직 이전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전하겠다고 말만 한 거야.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거야. 지급 안 했어 아직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거지. 합의만 되어 있는 거예요. 물건을 줬어요. 합의만 됐어요. 그래도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긴대. 합의만으로 재산권을 이전해 줄 채무,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생겨서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낙성계약이죠. 자, 교환계약도 물건을 바꾸는 걸 교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환은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함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이전할 것을 뭐해요? 약정한 거야. 아직 이전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얘들은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이에요. 다 낙성계약이에요. 전부 다. 근데 현상광고는 달라요. 현상광고는 잘 보시면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했어요. 신창원 신고에서 검거되면 5천만 원 지급하겠다.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뭐 함으로써? 완료함으로써. 완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가 아니에요. 실제로 뭐 함으로써야? 완료함으로써. 그 사건 같으면 신고해서 검거돼야지 효력이 생기는 거지. 경찰청에 전화 걸어가지고 내 잘 잡는데 내가 신고해 볼게요. 신고해 보세요. 이렇게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급부를 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요물계약인 거야. 이런 게 요물계약이에요. 현상광고 이런 거. 신춘문예 이런 것도 현상광고거든요. 동아야 신춘문예 공모합니다. 중편 소설은 2천만 원 주겠다. 단편 소설은 700만 원 주고 막 이렇게 현상광고 하고 있어요. 우수 현상광고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걸 보고 작가 지망생이 동아일보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 글 좀 쓰는데 내가 한번 써볼게요. 라고 했을 때 그 동아일보사에서 그래 한번 제출해 보세요. 라고 합의만으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출해야 돼. 글 써서 제출해가지고 당선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완전한 행위를 완료했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요물계약이에요. 이런 것도 요물계약이에요. 괜찮습니다. 이거 현상한 거 아닙니까? 온 동네에 한 100장 붙여놨어요. 이 여자 지금 개 잊어버려가지고 강아지를 찾습니다. 사례금 100만 원, 연락처 이렇게 있고요. 오다 가다 동네 주민이 우리 쓰레기가 이걸 봤거든. 그래서 전화를 걸었지. 지금도 울먹거리고 있어요. 아니 100만 원 진짜 주시냐고. 그랬더니 꼭 찾아주세요. 그러면 진짜 드린다고. 그러니까 뭐 그게 어렵지 않죠. 나도 어떤 의미에서 개라고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동네 아는 개들도 많고 금방 찾을 걸 내가 아는 개들한테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그럼 꼭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뭐가 된 거죠? 합의. 이거 계약 체결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건 현상항목이기 때문에 얘가 걔를 찾아야 돼요. 지정행위 완료. 걔를 찾아서 걔를 얘 앞에 갖다 대령해야 돼. 바쳐야 돼. 딱 얘 앞에 갖다 다 찾아주면 그때 계약이 체결되는 성립하는 거야. 이런 게 무슨 계약이라고요? 요물계약이에요. 그래서 요까지 하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하고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 구별이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그쵸? 얘도 똑같아. 매매 교환 임대차 쌍무, 매매 교환 임대차 유상, 증여 사용대차 편무, 증여 사용대차 무상.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지. 쌍무 계약 이퀄 뭐다? 유상 계약. 편무 계약 이퀄 무상 계약.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겠지.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관계냐면 쌍무 계약과 유상 계약 관계. 어떤 계약이 쌍무 계약이면 그 계약은 다 유상 계약이냐?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어떤 계약이 쌍무 계약이면 100% 유상 계약입니다. 근데 거꾸로는 안 그렇습니다. 어떤 계약이 유상 계약이잖아요. 그럼 그 계약이 다 쌍무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오면 우리 수학 시간에 동치 배우셨습니까? 우리 조건과 명제 이런 거 할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P와 Q는 동치다. 이런 거 수학 그런 거 있었거든. 고등학교 때. 근데 이거는 이쪽은 맞는데 이쪽은 X인 거야. 똑같은 단어는 아닌 거지. 왜냐하면 쌍무 편무 구별은 채무, 서로 채무를 대가적으로 부담하느냐의 문제고 유상, 무상은 서로 출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개념 정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상광고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게 현상광고가 요상하거든요.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를 찾았어 얘가. 온 개들 다 수배해가지고 야 집합, 개들 집합해가지고 야 봤냐? 몽이 이름 몽인데 몽이 봤어? 해가지고 개 찾았어요. 한 일주일 만에. 그래서 개를 갖다 바쳤어요 여기에. 개를 갖다 바쳤을 때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체결. 그러면 얘는 채무가 생기지. 뭐야? 어떤 채무? 100만 원을 지급할 채무. 얘는 어떤 채무가 생길까? 생각해봐요. 받을 게 무슨 채무야? 그건 의무가 아니지. 권리지. 없어. 얘는 돈 받을 일밖에 없어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는. 그럼 자기가 할 일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다 끝내버렸거든. 더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채무 없어요. 한쪽만 채무로 생기는 계약. 무슨 계약이죠? 현무계약이에요. 근데 이게 채무의 관점 말고 공짜냐 아니냐 관점에서 볼 때 얘는 이 여자 출연합니까? 출연하지. 100만 원 주지. 얘가 이걸 공짜로 받나 100만 원을? 얘도 출연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 계약 체결되기 전에 일주일을 싸돌아다니면서 온 동네를 다 뒤졌거든. 운동화도 다 달았고. 그거 출연이다 아니다? 출연이죠. 그러니까 이거 출연의 대가로 출연을 받는 거야. 유상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쓰는 개념이 달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현상광고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보니까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얘는 채무가 없어요. 돈 받을 채권밖에 없고. 하지만 출연은 한 거야. 이미 계약 체결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현상광고 계약은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 아닌 무슨 계약이죠? 편무계약이니까 이렇게 가는 건 X인 거지. 발대가 존재하거든 이렇게. 그럼 모든 쌍무계약은 왜 다 유상계약이냐? 이유는 뭐냐? 자, 쌍무계약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양채무가 생겼어. 그럼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지. 맞나? 채무 이행하는 과정에서 출연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주는 것이건 일을 해주는 것이건 물건을 주는 것이건 결국 양쪽 채무가 생겼는데 양쪽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출연이 발생하는 거니까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일 수밖에 없는 거지 논리적으로. 아무튼 그렇고 이게 시험에 조금씩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쌍유 이렇게 해서 O, 유쌍은 X 이렇게. 쌍유는 O고 유쌍은 X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O. 유상계약이라면 쌍무계약이다. 그것은 X. 현상하고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은 뭐냐? 요거는 채무가 생겼죠. 우리 채권 채무 계약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채무 이행을 한 번 하면 끝나버리는 계약. 채무 이행, 일회적인 급부 이행, 채무 이행으로 계약이 목적이 달성되어서 종료되는 계약이 일시적 계약이고 채무 이행을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하고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는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에요. 증여 매매 교환은 일시적 계약이고요. 임대차 고용 계약 이런 건 계속적 계약이에요. 자, 매매 계약은 갑이 소유권 이전 채무를 여러 번 채무 이행합니까? 한 번 합니까? 한 번 하면 끝이죠. 대금 지급도 한 번 하면 끝이죠. 어떤 분들은 3번 하지 않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건 한 번 할 일을 나누어서 주는 거고 본질적으로 한 번이죠. 하지만 임대차는 다른데 집을 2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으면 2년 동안 계속해서 임대인은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채무, 고장나면 고쳐줄 채무 이행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월세로 지급하기로 했으면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달 또 주고 또 주고 그 다음 달 또 주고 2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해야 되지. 이런 게 계속적 계약이에요. 고용계약 회사 가면 내가 오늘만 일하는 거 아니고 내일도 출근, 그 다음 달 출근,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되죠. 이런 게 계속적 계약이에요.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 불이행 했을 때 계약을 엎어버리는 수단이 해제가 있고 해지가 있는데요. 일시적 계약은 해제를 해요. 계속적인 계약은 해지를 해요. 해제와 해지는 달라요. 548 해제, 550조 해지. 계약을 해제하면요. 계약은 소급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그 전에 해제 전까지 받은 것을 다 돌려줘야 돼요.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요. 원상회복 의무. 하지만 해지를 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잃어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계약은 그대로 내두고 오늘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뭔 소리냐? 볼까요? 내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쭉 시간의 흐름을 타고 가요. 근데 채무 불이행. 얘가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든지 얘가 돈을 안 준다든지 채무 불이행 사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이거는 계약을 해제를 시켜버린다 그래요. 제거.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돼요. 매매한 적 없음.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너랑 나랑은 계약한 적이 없음. 과거를 없애버리는 거야. 소급표가 있다는 거지. 소급표. 그러니까 그전에는 해지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주고받은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약도 없는데 주고받은 거니까 다 부당이득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전에 주고받은 것을 돌려줘야 돼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근데 해지는 어떻게 되느냐? 임대차 계약 쭉 이렇게 진행했어요. 한 몇 년 살았어. 얘가 계속 갱신하면서.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월세도 안 빌렸었는데 최근에 너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얘가 차임을 한 번, 두 번, 2기를 연체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갑이 계약을 채무불이행하게 되면 해지를 한다 그래요. 이건 해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잘 해왔던 그것을 과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이건 그대로 냅두고 오늘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소급표 없어요. 장래효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고받은 것을 원상회복할 일은 없는 거지. 그냥 아직 안 준 돈이 있으면 그거나 주고 끝나는 청산 의무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받아 본다, 우유를 받아 먹는다. 무슨 계약일까요? 일시적 계약일까요? 계속적 계약일까요? 계속적 계약이니까 신문 끊는 거야. 우유 그거 하는 거 끊는 거는 계약을 뭐 하는 거다? 해지하는 거죠. 해지하는 거예요. 해제가 아니라. 잘 구별하셔서 써야 됩니다. 자,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해지라고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매매계약은 해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렇게 쓰셔도 되지만 이제는 시험도 쳐야 되고 중개사도 되시려면은 저 정도 말은 구별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중개사가 야 내가 매매계약 그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안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했잖냐 이렇게 매매계약 해지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 한마디로 자기 법적인 무지를 딱 단어 한마디로 뽀록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상대방도 같이 모르기 때문에 뭐 흉은 안 되지만은 아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약간 들통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실력 바닥을 딱 미천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뭐야? 요거요? 그림인법 112에서 113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의로 성립하는 일종의 법률 행위이다. 여기 약관 나오는데 지금 안 하고요. 계속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잘. 그 다음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이란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 양쪽이다. 쌍방이 채무를 부담한다. 쌍무. 편무계약이란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계약이 그렇죠. 쌍방이 채무를 부담해도
양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다면 그건 편무계약이야. 사용대차 계약 같은 게 그런데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사용대주는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물건을 인도해줄 채무가 있고 사용차주는 다 쓰고 기간 끝나면 돌려줄 채무가 있거든요. 양쪽 다에게 채무가 생기긴 생기지만 다 쓰고 돌려주는 게 빌려준 대가로 돌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 썼으니까 돌려주는 거지. 그래서 사용대차도 편무계약이에요. 자, 쌍무 편부를 구별하는 실익은 이유는 뭐냐? 오로지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이행 항명권하고 위험부담 문제가 나타난다. 편무계약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유상과 무상계약. 유상계약이란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무엇을 한다고? 출연 뜻 위에 나와 있고요. 무상계약이란 일방만 한쪽만 출연하는 계약이다. 매매, 임대차, 현상 광고 이런 것들은 유상계약이고 증여, 사용대차 이런 건 무상, 공짜다. 구별의 실익은 뭐냐? 유상계약에서만 매매에 관한 규정이 규정되어서 담보책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져야 되지 공짜로 간 무상계약에서는 내가 준 것에 하자가 있어도 담보책임 따위를 지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자, 쌍무하고 유상의 관계 쌍유, 유상X라고 했습니다.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에요. 이거 말은 맞아요. 하지만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그게 모조리 다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뭐가 그렇다? 뭐가? 현상, 광고는 편무계약이다. 그러면서 공짜는 아니다.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낙성과 요물. 낙성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실제로 물건을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지만 성립하는 계약이다. 대부분 계약은 낙성계약이다. 현대계보 이렇게 요물계약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현상항고 정도 뭐 2번 정도 나왔는데 지금 하나 빠져있네. 계약금 계약 이렇게 계약금 계약은 다음 주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뭐 됐고 뜻은 뭐 그렇고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건 뭐냐? 일시적인 계약은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매매 교환은 계약을 뭐 하는 것이다? 해지. 임대차 고용 같은 것은 계약을 뭐 하는 거다? 해지. 거의 99% 해지. 근데 여기 해지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있는데 모르셔도 됨. 그냥 모르셔도 됨. 해제는 소급 효과가 있고 해지에는 소급 효과가 없고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교시로 가겠습니다.